안녕하십니까. 태성SN의 박성근 수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NC 라키의 SPH-DM 커플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는 보시는 것처럼 스무스드 파티클 하이드로다이나믹스, 즉 SPH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SPH에 관련된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SPH와 CFD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SPH를 이용한 해석 예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H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DM과 CFD를 커플링하기 위해서는 라키에 내장되어 있는 LBM이나 원웨이 콘스턴트 아니면 플런트와 연기해서 하는 원웨이 플런트, 투웨이 플런트 이런 식으로 커플링 해석을 통해서 유체와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해석을 했다면 인스시 2022 R2부터는 새로운 기능인 SPH 모듈이 들어왔습니다. SPH 모듈은 라키 내에 있는 내장된 함수를 이용한 유체와 입자의 해석 방법으로 유체를 일반적으로 오일러리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자로 보고 해석을 하는 방법인 SPH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PH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C 라키에 내장된 유동 해석 방법입니다. 위클리 컴플렉시블 SPH로 비압수성 유동에 적합함으로 마크 넘버 0.1 이하에서 잘 맞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CF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일러리안 기법을 이용한 해석을 진행한다면 SPH 같은 경우에는 라그랑지안 기법을 이용해서 격자가 없는 CFD 해석으로 설정 방법은 기존의 DM 해석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PH 요소는 유체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며 불규칙한 간격의 노드점을 유한집합으로 정의하고요. 이러한 각 SPH 요소는 나베스톡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 보관점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SPH 요소 같은 경우에 물리적 관점에서 압력과 점성력을 통해 이온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작은 유체의 조각으로 간주해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하기 쉽게는 SPH 하나가 하나의 격자 셀인데요. 이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SPH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유표면이 있는 솔리드 플루이드 간의 다상 유동에 매우 적합하며 SPH와 DM의 투웨이 커플링 해석이 가능합니다. DM 입자가 SPH 요소의 평균 입자 간 간격보다 매우 크다고 가정할 경우 왼쪽 그림과 같이 DM의 입자, 검은 원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DM 입자 내부에 SPH 요소를 배치하여 고체 유체의 상호작용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SPH 요소는 연관된 인공 질량, 밀도, 속도를 가지게 되며 입자 표면에서 미끄럼 방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논문은 아래 주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SPH 같은 경우에는 CPU와 GPU를 모두 이용 가능하며 라키의 장점인 멀티 GPU를 이용한다면 보다 빠른 해석을 통해서 유체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체와 입자가 있는 솔리드와 플루이드가 있는 해석을 하실 때 매우 빠른 시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표면에 있는 슬러리 밀, 슬러싱, 워터 브레이커 이런 거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서페이스 텐션에 있는 플루이드 스프레이 아니면 워싱머신에 매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PH 같은 경우에는 NC 라키 2022 R2 버전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SPH 모듈을 이용해서
기존에 처리를 했다면 SLAKI 2023 R1에서는 SPH UI가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트리 구조에 추가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SPH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유체 물성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키의 매트리얼을 설정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플루이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이러한 플루이드는 기본적으로 워터에 대한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멀 컨덕티비티나 스페시피기티 같은 경우에는 열 전달 모델을 활성화 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운드 스피드 설정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운드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텝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웨이브 프로파게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공기에 아니면 물에 대한 그 사운드 스피드를 설정한다기보다는 내부에서의 그 SPH의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적당한 값을 설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 스피드가 매우 커진다면 해석 시간 동안 매우 느려질 수가 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PH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체를 유입하거나 유출되는 입구와 출구를 설정할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플루이드 인넷에 설정되었고요. 이것은 유체가 들어가는 입구 유량을 설정할 수 있고요. 열절단 해석 시에는 유입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체가 유입되는 시간도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구 같은 경우에는 DEM과 SPH에 대한 출구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프레셔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파티클 또는 SPH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각 탭에서 체크를 해제해서 하나에만 출구로 나갈 수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지만 에러가 없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PH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H는 보시는 것처럼 스무스드 파티클 하이드로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유동 해석과 커널 등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 해석 같은 경우에는 유체의 물성, 그 다음에 난류 모델, 그 다음에 표면 장력, 점도 모델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설정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PH 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플루이드의 물성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위 목록에 있는 오일러리안 솔루션은 후처리를 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PH의 각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해석을 위한 기본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체의 물성, 그 다음에 난류 모델, 점도, 표면 장력에 관련된 다양한 모델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플루이드 매트리는 앞서 매트리얼에서 설정한 기본적인 값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만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후 개발 시 여러 개의 물성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터뷸런스 모델이고요. LES와 라미나 두 가지가 있고 만약에 난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LES 모델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도 모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리어리와 모리스. 디폴트 값은 이제 클리어리고요. 보통 디폴트 값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페시 텐션 타입이고요. 잘 아시는 CSS와 CFF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페시 텐션 타입에 설정하실 경우에는 서페시 텐션 코에피션트와 서페시 텐션 바운더리 앵글이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벽 조건에 대한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벽에마다 따로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설정으로 모든 벽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디폴트는 노슬립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SPH 그 모델 파라미터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로서 SPH 해석 방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타는 SPH 요소에 대한 상호작용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웬드랜드, 큐빅, 컨틱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값은 웬드랜드입니다. 커널 디아미터는 SPH 그림과 같이 SPH A와 B 사이의 최대 상호작용 거리를 나타내게 되고 있고요. 이러한 커널 디아미터보다 작을 때 상호작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커널 디아미터가 클 경우에는 많은 영역의 SPH 요소끼리의 상호작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느려질 수 있고요. 다만 정확도는 좀 더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커널 반경이 작을 경우에는 주변 요소의 그 상호작용이 상당히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커널을 설정하실 경우에는 SPH 엘리멘트의 크기, 공간을 설정하실